기자주 반지용입니다. 남현희 씨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0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 진행했는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매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제가 볼 때 김현정의 뉴스쇼를 결정한 건 굉장히 잘한 결정 같습니다. 최근 가장 중립적으로 포인트 되는 얘기들을 짚어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확실히 그동안 나온 입장보단 진일보됐습니다. 저희 올드스타가 앞선 영상에서 남현 씨가 직접 풀어야 됐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짚었었는데 그런 의혹들에 대한 질문이 나갔고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 씨가 내놓은 답변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던진 질문들은 언론이라면, 그리고 언론을 떠나서 대중이 가진 상식선에서 마땅히 던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궁금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더 해명이 필요한 건지, 자, 일단 남현희 씨의 입장문을 쭉 정리해 본 다음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또 남현희 씨가 입장을 내놔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의 핵심은 이겁니다. 딱 한 문장. 전청조를 고소하겠다. 사실 이 고안 이식 관련된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일단 자극적인 타이틀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자극, 그야말로 클릭을 불러오는 거고, 이번 사태의 본질 핵심을 파악하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청조를 고소하겠다. 이게 왜 고소하냐? 일단 남현 씨 입장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 중 저랑 전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신데 저와 저희 가족들, 저희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 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청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선언입니다. 나는 전청조와 공범이 아니다. 나는 전청조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향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전청조의 입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전청조는 남현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헤어져야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피력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현희가 자신을 고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청조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 이렇게 남현희 씨는 자기는 모든 걸 다 속았다. 그래서 고소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청조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청조 씨가 10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놨는데 남현희 씨의 주장과는 180도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본인의 이런 거짓 주장 때문에 처음에는 남현희 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혼외자를 알고 있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휴대폰을 받고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남현희는 자기가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참 이상해지는 게 남현희 씨가 10월 2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취재 매체 쪽에서 파라다이스 홍보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남현희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는 이런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전청조의 주장대로라면은 올해 초에 이미 남현희에게 얘기를 해서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현희 씨는 그 확인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의 주장에 약 6개월 이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은요, 일단 전청조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나눠지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남현희 씨는 그냥 1부터 10까지 나는 다 속았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분명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남현희 씨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할 건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에게서 돈을 받아서 갈취했다, 이러면 사기 명목이 될 텐데 전 씨는 남현희 씨에게는 주로 이런 금전적 혜택을 줘왔습니다. 명품이나 고가의 차량 등.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남현희 씨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죄목으로 전청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현희 씨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대중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이번 고소 항목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도 다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고 이미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현재 대한민국 법상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거 없습니다.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로 인한 행위가 발생해서 금전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 가스라이팅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걸로는 법적 처벌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과연 남현희 씨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지 말이죠. 자, 다음. 일단 남현희 씨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처음 저한테 펜싱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했다. 여자 분명히 나왔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달라길래 그렇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시한부하면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뒤에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호흡곤란과 피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약을 먹기도 했다. 그리고 병원에 안 가더라.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지켜보게 됐다. 아픈 사람을 의심한다. 이게 안 좋다. 이거는 감정의 호소고요. 이 사람의 이런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사기 행각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살 차이 나니까 한참 동생이라고 생각했고 제 딸아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됐다. 동생이라고 생각했고 딸아이라고 느끼게 됐는데 분명히 딸이라고 했죠. 근데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남편으로 언론 앞에서 소개를 한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또 핵심적인 얘기죠. 임신 주장입니다. 이 임신 주장의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전청조의 말을 믿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임신 반응이 나온 것이 의심스러웠음에도 의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어느 날 제 옆에 누워서 본인이 남자라는 것을 노출시켰다.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절 당황하게 한 스킨십이 먼저 있었다. 분명 남성이었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수술한 신체를 봤느냐라는 질문은 실제로 보지 않았다.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고 성전환 수술 사실을 힘겹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보자고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았다. 남녀 사이의 관계가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요 부위를 뺀 나머지만 봤다. 분명 C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남현희 씨는 얘기를 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전청조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성별은 현재 법적으로 여자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남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남현희 대 하지 않았다는 전청조. 완벽하게 상반된 얘기죠. 그런데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임신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왜 믿었을까? 이거에 대해선 저도 인지도가 있어 약국에 전혀를 가지 못했고 대신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번 주었다. 줄 때마다 제가 직접 소변으로 확인했는데 늘 2줄이 나왔다. 일단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선 인터뷰에 이 얘기도 없었죠. 2줄이 나와 임신 같은데 산부인과를 못 가게 했다. 그러다 3, 4주 지나면 또 생리를 했다. 만약 임신이면 이걸 하혈일 거라 고민하다 친척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착상혈일 수 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시기였다. 통상적으로, 이건 통상도 아니고 그냥 상식입니다. 남현희 씨가 40대죠. 출산 경험도 있고요. 생리를 한다. 임신을 하면 생리가 끊기는 거는 아주 상식 중에도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그걸 고민하다가 또 누구한테 물어요?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친척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친척 동생이 착상혈일 수 있다. 친척 동생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뻔히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 텐데 걱정돼서 당장 병원부터 가보라고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착상혈일 수 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진행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생기지 생식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해 남현희 씨.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전청조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피호텔에 숨겨진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로부터 고환을 이식받았다고 했다. 내가 모르는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의심했지만
지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도록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궁금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게 많은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금전적 지원 부분입니다. 진행자가 전 씨가 남 씨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하라고 한 이유는 뭐였다고 보나? 라고 물으니 제 이름과 얼굴이 필요했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최종 목표가 저였을 것 같다. 라고 답했고요. 저를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다. 저한테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사업은 상위 0.01%의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100억 원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했다. 너무 솔깃한 제안이죠. 이거에서 남현희 씨는 어떻게 대답을 했나? 제가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라며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다. 그런데 계속 재촉을 해서 제가 결국에는 그럼 들어가서는 살아도 제 명의로 해주지 마세요라고 해서 같이 살게 했다. 들어가 살되 내 명의로는 하지 마라.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지 또 의문이고요. 저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받느냐고 했다. 상위 0.01%의 학부모들을 만나고 대면하려며 명품 옷을 꼭 입어야 된다며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 명품은 계속 받은 거예요. 3억짜리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무서워서 못 받았다. 안 받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끝에 남현희 씨의 현재 상황은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다들 사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아이는 학교에 아예 못 가고 있고 제가 운영을 하던 아카데미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에서 남현희 씨의 딸 아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그 피해는 온전히 가족들, 특히 가장 가까운 딸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전히 드는 궁금증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남편과의 이혼 시점과 전 청조와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네티즌들의 반복된 궁금증이기도 해요. 조선일보 10월 30일자 기사 베스트 댓글입니다. 1월 달에 만났다. 8월 달에 이혼했다. 석 달 동안 동거 생활했다. 10월에 결혼 발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한 이혼 시점을 남현 씨가 밝히진 않았는데 이혼했다고 밝힌 건 8월이었어요. 근데 1월에 전 청조를 처음 만났습니다. 3개월 동안 동거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결혼하겠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 남편과의 이혼과 전 청조와의 결혼 결심 시점이 애매하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빗겨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남현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런 해명들, 설명들, 정확히 말해서는 전 청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 궁극적인 의문은 갖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계속 의심스러웠지만은 워낙 말을 잘해서 이해됐다고 했는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 말씀드릴게요.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시한부를 하면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고 했죠. 1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이에요. 10개월 정도 흘렀죠. 6개월 시한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결혼 발표가 언제였죠? 10월 23일입니다. 1월에 만나서 곧바로 시한부를 고백한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연초에는 했겠죠. 그리고 나서 10월 23일 결혼 발표 전에는 적어도 전 청조에 대한 마음이 분명할 때죠. 근데 전 청조가 주장한 시한부 6개월은 이미 건너뛴 뒤였고 전 청조가 펜싱 클럽에도 나타나고 몇몇 포착된 모습,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모습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너 시한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몸 괜찮은 거야? 이거를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전 청조가 어떤 또 다른 거짓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면은 앞서 했던 얘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최소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여전히 상식에 맞는 주장인가 싶습니다. 남현 씨가 했던 주장 그대로 가져서 얘기를 할게요. 석 달 동안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했는데 성기를 본 적은 없다. 실제로 보지 않았다.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고 성전환 수술 사실을 힘겹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보자고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았다. 남녀 사이의 관계가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요 부위를 뺀 나머지만 봤다.
이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그거만 뺀 나머지만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 어느 날 제 옆에 누워있다가 본인이 남자라는 걸 노출시켰다.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당황스러운 스킨십이 먼저 있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현희 씨는 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곧이곧대로 본인은 받아들이고 또 대중들에게 곧이곧대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인지 다시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남현희 씨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1부터 10까지 모두 속았다. 그래서 남현희 씨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돈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이 모양이 됐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청조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돈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는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전청조에 속았다,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제가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라며 시그널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다. 저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 받냐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남현희 씨는 앞서 본인의 SNS에 명품 브랜드의 가방, 고가의 무선 헤드셋,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은 자랑과 드러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나 너무 무섭다, 나한테 그런 거 해주지 마라 라고 했던 얘기와, 물론 시그널이 훨씬 비싸서 라고 그럴 수 있는데 대중들이 느낄 때는 두 가지 주장이 상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궁금증. 본인 입으로 다 의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처음 만날 때부터 다 의심은 했다. 그런데 지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걸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아카데미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다 아무 문제 없이 의심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펜싱협회 관계자들도 남현희 씨가 결혼 발표했을 때 왜 여자랑 결혼 발표를 하지? 라고 의심을 가졌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이 펜싱협회 여기에 와서 전청조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한 펜싱 관계자는 저 꼬맹이 누구야? 내보내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리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남현희 씨는 다 이해시켰다고 얘기를 하시죠? 남현희 씨의 결혼 발표부터 지금까지 대중들은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드스타가 남현희 씨의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 몇 개를 짚어봤는데, 여기에 전청조의 반론까지 나오면서 남현희 씨의 주장은 더욱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전청조의 주장 역시 지금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청조는 그동안 수많은 사기 사건을 벌여왔죠. 그런 사람의 지금의 주장이 사실을 얘기한다, 진실이다라고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남현희, 전청조 두 사람이 그동안에는 함께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진실 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두 사람이 향후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비방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남현희 씨는 공범 의혹까지 받고 있죠. 여기서 전청조가 사실 남현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꾸며왔다라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과연 두 사람이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될지 계속적으로 취재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